벤츠 차량을 탔을 때랑 지금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입니다. 지금 한동모터스 서초전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BMW를 출고하러 왔어요. 예! 지금 벤츠 E클래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컨카로 과연 출고를 한 걸까요? 네, 그러면 BMW 오늘 무슨 모델을 출고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모델인데요. BMW 520i,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 BMW 5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죠. 제 차를 출고하신 줄 아셨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게 미스터 JK 렌트카에서 렌트카로 출고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좀 출고를 하러 왔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BMW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520i 기본 모델이냐, 혹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냐, 아니면 그 윗단계로 가서 530i냐 라고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오늘 제가 볼 모델은 520i 가장 저렴한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시승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엔트리 모델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엔트리 모델의 520i 기본 모델의 가격은 6,880만 원이에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7,3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모델의 약 가격 차이가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을 깔끔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엔트리 모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엇보다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좀 쉬운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옵션들이 웬만한 거는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520i 기본 모델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BMW 5 시리즈 신형이 나온 지 대략 한 1년 정도가 돼가고 있잖아요. 앞부분에 키드니 그릴의 형태가 조금 변화를 했죠. 그리고 520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이기 때문에 이쪽 테두리 부분 있죠? 여기가 크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M 스포츠 패키지로 선택하시면 그 아이코닉 글로우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엔트리 모델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깔끔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엔트리 모델도 저는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나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해서 괜찮거든요. 여자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모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옵션도 뭐 엄청나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범퍼는 정말 일직선으로 쭉 나 있어가지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측면부인데요. 그냥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무난해 보여요. 그래서 스포츠성을 조금 중시하는 분들에는 측면이 살짝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휠은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M 전용 휠을 장착하고 있어서 여기 휠도 좀 다릅니다. 측면부도 한번 보실 텐데요. 아래 하단 부분에 약간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머플러가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머플러가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후면도 딱 보면은 어떤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그냥 딱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20i 출고를 마치고 또 가볍게 외관을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는 직접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주행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BMW 520i 엔트리 모델 시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차의 재원으로 말씀드리면 BMW라는 이름에 조금 걸맞지 않게 마력이 조금 약해요. 네, 4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마력은 190마력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전 모델에 비해서는 상승된 수치기는 하거든요. 약 184마력 정도였는데 190마력으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차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또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감이나 지금도 조금 주행을 해보면 조금 더 괜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거든요. BMW 신형에서 나오는 레이아웃과 당연히 동일하죠. 지금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또 우측에는 14.9인치 약간 커브드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새로운 모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일단 선명하고요. 그래픽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좋고요. 또 거기에다가 계기판은 살짝 뭐랄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어떤 게임 그래픽 같은 느낌도 좀 자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두울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게 비치고 있어요. 막 벤츠의 엄청 화려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도 그래도 BMW의 실내 예전 거에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진 것 같아요. 커팅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쓴 듯 보입니다.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이 무려 2개나 들어갈 수 있게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일열 부분에서는 좀 꽤 잘 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BMW의 이름에 맞지 않게 좀 작은 듯 해 보이죠. 네, 그렇지만 요새 추세는 다 이렇게 조그맣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차량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데요. 지금은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투 스포크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야 스티어링 휠도 이제 M 스포츠 전용 스티어링 휠로 이제 변하게 되겠죠. 지금 기본 옵션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져 있고요.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요,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엄청 커요. 네, 크기가 다른 어떤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큼지막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본 옵션으로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운전석부터 시작해서 저 2열 뒷부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개방감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 기본 모델에 선루프가 빠져 있거나 혹은 이제 반만 뚫려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차량이 엔트리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다는 점도 굉장히 가성비 있어 보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앞좌석 통풍 시트가 가능해요. 네, 왜 이렇게 엔트리 모델에 통풍 시트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차 통풍 시트가 지금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 도어 트림에 버튼이 있는데요. 시트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좌석의 열선이나 통풍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 이제 UI 구성을 보시면요,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플 카플레이를 눌렀을 때도 그렇지만 뭐 다른 거를 만약에 뭐 인포테인먼트 뭐 이렇게 들어가 봐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게 왜 다 이런 속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브랜드마다 이게 이 넘어가는 속도가 느린 차량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BMW UI 구성이라든지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주행감이나 이런 승차감 부분에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 차가 지금 190마력이기 때문에 막 어떤 차량을 앞질러 간다든지 하는 힘은 살짝 부족해 보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부드럽게 밀어주는 힘이 강한데 급 가속을 할 때는 조금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대신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살짝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숙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엄청 조용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 차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에요, 1열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은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크게 거슬린다거나 그런 소음이 아니고 꽤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이 승차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약간 길이 살짝 파인 부분도 있고 노면의 높낮이가 살짝 다른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부 소음이 아주 살짝 들리기는 하지만 네, 승차감 부분에서는 이 충격을 그래도 많이 완화해서 부드럽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승차감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승차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차 벤츠 E클래스보다 이 차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벤츠는 이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을 때 오래 몰면은 살짝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지금 어떤 시트의 착자감을 미뤄 보았을 때는 BMW는 장시간을 몰아도 허리를 좀 받쳐주는 느낌 때문에 크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시트의 중앙 부분에 좀 탄탄함이 이 부드러운 승차감과 굉장히 잘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지금 차를 살 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이 차량, 신형 5 시리즈 이 차량과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비교해 봤을 때 승차감 부분에서 비교해 보라고 하면 BMW의 승차감에 조금 더 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주차를 하는데 사실 서라운드 뷰까지 지금 들어가져 있죠. 네, 기본 옵션이 굉장히 괜찮아요. 가성비 있게 뽑으시려면 진짜 520i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신형 520i 사실 차체가 조금 커졌다고 하는데 뒷좌석이 사실 악명 높잖아요. BMW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으로 좀 넘어가봐서 제가 앉았을 때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뒷좌석에는 레그룸이 약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옛날 모델에 비교해서는 아주 살짝 넓어진 느낌이 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 동급 세그먼트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 여유 있다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무릎 닿는 쪽에는 안으로 꺾여져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무릎을 편안하게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엉덩이를 좀 밑으로 내리게 돼도 그래도 사실 무릎이 닿지는 않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장신이거나 다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엉덩이를 내리면 무릎이 조금 닿을 것 같기는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를 발견했는데요. 뒷좌석에서 봤을 때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어요. 이런 것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또 2열에서 봤을 때는 에어벤트만 나와 있고요. 따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는 조금 소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감이 있어 보입니다. 선루프가 반만 뚫려 있으면 조금 아쉬웠을 텐데 이렇게 넓게 2열까지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확실히 좋아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이긴 한데요. 이런 착자감이나 이 살이 닿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나쁘지 않은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랑 신형 520i 출고부터 해서 간단하게 시승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옛날에 비해서 이 수입차가 옵션이 안 좋다라는 말도 이제 다 옛말인 것 같아요. 이 차를 보면서 옵션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성비 있게 BMW 5 시리즈를 뽑으시려면 엔트리 520i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저는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차량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